안경사 국가고시 대비 안과학 개념 정리 시간입니다. 시각기관의 해부학적인 구조와 특징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는데 지난 영상까지 해서 안구의 내용들을 정리를 했고요. 이번 영상부터는 안구 부속기에 대한 기관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화에 대한 내용들 정리해보고 또 관련 문제 같이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안경사 최종 모의고사 문제집에 앞쪽에 빨간 키라고 요약 정리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의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이 내용을 같이 진행하시면 될 거예요. 자, 안와라고 하는 구조물은 다른 이름으로 눈확이라고도 부릅니다. 안화는 7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어요. 안화 자체가 안구의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뼈를 의미하죠. 얼굴뼈의 일부이고요. 얼굴뼈 중에서 안구 주변에 있는 7개의 뼈, 안구를 둘러싸고 있는 7개의 뼈를 모아서 안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7개의 뼈의 이름들이 있는데 이름을 그냥 외우기는 좀 어려우실 거고요. 익숙한 것들 기준으로 해서 먼저 하나씩 살펴보시면 돼요. 7개를 그냥 무턱대고 외우기보다는 일단 우리가 아는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이마뼈, 광대뼈, 위턱뼈 같은 것들이죠. 정면에서 안화를 봤을 때 지금 그림에 보시면 오른쪽 눈을 정면에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마, 그러니까 안화의 전체 위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마는 위쪽에 있고 광대는 귀 방향 쪽에 위치할 거고 위턱뼈는 눈의 아래쪽 그리고 코 방향 쪽에 위치하고 있는 게 위턱뼈예요. 이렇게 앞쪽에서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이마뼈, 광대뼈, 위턱뼈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눈물뼈 같은 경우는 눈물 기관과 관련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안화 속에 들어있는 눈물 기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여기 밑에도 적혀 있지만 눈물샘과 눈물 주머니이죠. 여기서 눈물뼈는 눈물 주머니가 놓여진 그 위치를 눈물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눈물 주머니가 붙어 있는 그 위치가 눈물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니까 눈물 주머니의 위치 혹은 눈물뼈의 위치를 알면 나머지 하나의 위치까지 해결이 되겠죠. 눈물뼈의 위치는 코 쪽 방향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바로 뒤쪽에 코 방향 안쪽으로는 벌집뼈가 있어요. 입천장뼈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입천장이니까 안구와 안화의 입장에서는 아래쪽 벽에 위치하고 있겠죠. 그리고 나비뼈가 있으니까 나비뼈는 저 뒤쪽, 귀 방향 뒤쪽에 제일 넓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생소한 것은 벌집뼈나 나비뼈 정도가 좀 생소하니까 2개 정도만 추가로 더 공부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아는 이름들 기준으로 좀 정리를 하시면 편하겠죠. 안화의 뼈의 조각들은 7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안화의 구조를 정면에서 봤을 때 4개의 벽으로 구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벽, 아래벽, 안쪽, 바깥으로 나누게 됩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위, 아래, 그리고 안쪽, 바깥쪽으로 나누게 돼요.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선을 그려서 4개의 벽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돼요. 자, 4개의 벽으로 구분한 다음에 여기에 각각 우리가 기억해야 될 위치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 위에 적혀 있는 3개죠. 눈물샘 오목, 눈물 주머니 오목, 도르래 오목이에요. 눈물샘과 눈물 주머니는 눈물을 만들어내고 또 배출하는 기관인데 자, 예를 들어서 오른쪽 눈이고요. 눈이 이렇게 있을 때 눈물샘이라고 하는 부분이 귀 방향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서 만들어진 눈물을 안구로 보내죠. 안구로 보내고 안구에서 충분히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눈물은 코 방향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코 방향 쪽에 위아래에 구멍이 있어서 이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고 다시 길쭉한 주머니를 통해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죠.
이것이 눈물 주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 위치를, 이 그림을 알고 계시면 이 그림을 그대로 안화에다가 같이 적용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눈물샘 오목이라고 하는 부분은 눈물샘이 놓여진 오목한 공간이고요. 눈물 주머니 오목은 눈물 주머니가 놓여진 오목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위치를 가지고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림은 좀 단순화시켜서 표현한 그림인데요. 위벽, 아래벽, 안쪽 벽, 바깥 벽, 오른쪽 안화를 정면에서 본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했고요. 여기에서 위쪽 귀 방향에 여기 표시한 부분이 눈물샘 오목이 되겠죠. 눈물샘 오목이 여기 귀 방향 위쪽에 있고, 그러면 코 방향 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쪽에 길쭉한 부분이 눈물 주머니 오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셔서 위치를 한 번씩 표시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하나 남은 것은 도르래 오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르래가 위치하고 있는 오목한 부위다 라고 이해하면 되죠. 그러면 도르래는 뭐냐 하면 중간의 그림에서 보시면 안구가 있고 안구 주변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있어요. 그 근육 중에서 대부분의 근육들은 한 방향으로 쭉 뻗어 있는 모양을 가지는데, 하나의 근육만 방향이 살짝 바뀌게 돼요. 여기 고리가 하나 달려 있고 이 고리에 근육이 걸어지면서 방향이 바뀌게 되는 근육이 하나 있는데요. 이 근육에 걸려 있는 이 고리를 도르래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도르래가 위치하고 있는 곳을 도르래 오목이라고 얘기하고, 이 도르래 오목의 위치를 통해서 도르래가 걸린 이 근육의 모양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근육은 위빗근입니다. 외양근의 내용들을 공부하실 때 이 안화의 내용을 같이 갖고 오셔서 옆에 어느 부분에 지금 붙어 있는지를 같이 보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제일 왼쪽의 그림 보겠습니다. 제일 왼쪽의 그림도 간단하게 표현해 놓은 부분인데요. 머리 위에서 본 안화의 모습이에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그림은 정면에서 본 그림이고요.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머리 위에서 본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오른쪽 눈, 여기가 왼쪽 눈이 되겠죠. 안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이렇게 뼈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머리 위에서 본 그림을 통해서 안화의 모양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죠. 정면에서 봤을 때 4개의 벽으로 이렇게 4개의 구조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머리 위에서 봤을 때 이 뒷면의 부분이 점점 좁아지는 모양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오른쪽 안화의 안쪽 벽과 왼쪽의 안화의 안쪽 벽 두 개는 서로 평행한 상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쪽 벽과 바깥 벽이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죠. 여기에 기울어진 각도는 45도 정도 됩니다. 양쪽이 당연히 동일할 거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왼쪽 바깥 안화와 오른쪽의 바깥 안화가 서로 이루고 있는 각도는 총 90도가 되겠죠. 직각을 이루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숫자들을 정확하게 다 외우지는 못하시더라도 그림을 통해서 안쪽 벽과 바깥 벽의 모양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실 수 있으면 이미지가 좀 각인이 되실 거예요. 여기에서 뒤쪽에 안화가 이렇게 뒤쪽에서 만나는 이 끝부분에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을 시신경공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시신경공 앞쪽에는 근육들이 모여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근육이 모여있는 것을 공동 힘줄골이라고 부르는데, 두 번째 그림에서 보셨을 때 아래 고등근, 위 고등근, 안쪽 고등근, 가쪽 고등근이 안구 뒤쪽에서 하나의 형태로 뭉쳐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부위를 공동 힘줄골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바로 뒤에 시신경공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 위치도 한번 확인하시고 머리 위에서 봤을 때 위치도 한번 확인을 하셔서 모양을 입체적으로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시신경 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안화에는 여러 개의 구멍이 위치하고 있죠. 시신경공, 위 안화 틈새, 아래 안화 틈새라고 하는 세 개의 구멍을 우리가 언급할 텐데 마지막에 있는 단순화된 그림에서 구멍 3개를 표시해 놨어요. 제일 위쪽에 가운데 있는 부분이 시신경 구멍, 시신경 공이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열려 있는 부분이 위 안화 틈새, 아래쪽으로 열려 있는 부분이 아래 안화 틈새입니다. 지금 최근에는 그림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도 한 번씩 이미지로 잘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안화에 있는 이 구멍들이 하는 역할은 안구에 연결되게 되는 혈관이나 신경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역할이죠. 혈관과 신경이 통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구를 우리가 공부할 때 들어보는 여러 개의 신경이나 혈관들의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위 안화 틈새로 지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지나가는 혈관과 신경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모두 다 외우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서 간단하게 팁을 드리면 위 안화 틈새는 거의 대부분 우리가 눈과 관련된 것들, 들어봤던 것들은 모두 여기에 통과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쉽게 외울 수 있는 거 시신경 공을 통과하는 거 2개만 잘 외우시면 되는데 신경과 혈관이 통과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서 제일 중요한 시신경 그리고 혈관인 눈동맥 이 2가지의 구조물이 시신경 구멍을 통해서 통과하고 있고 나머지 여러 기관들을 공부하면서 들어봤던 신경과 혈관들은 대부분 위 안화 틈새로 지나간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해부학에서는 어쨌든 중요한 것이 이름들을 외우는 것도 당연히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일단 구조를 내가 이미지화를 잘 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림들을 보실 때 어쩔 수 없이 대부분 평면적인 그림일 텐데 정면에서 보는 그림, 그리고 위쪽에서 보는 그림, 또 뒤쪽에서 보는 그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이 모양을 내가 머릿속으로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구조를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크기나 모양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비교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안화에 대한 큰 특징들 정리해 봤고요. 관련한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026년 안경사 최종 모의고사 문제집에 있는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1회차 1교시 9번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을 고르면 되는데 첫 번째 내용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안구를 보호한다. 그러니까 안구 주변에 있는 구조물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여러 개의 계구부는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 통로가 된다. 신경과 혈관이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개의 계구부, 구멍이라는 뜻이죠. 열린 곳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계구부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구 부피의 약 5배 부피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이 안구 바깥에 안구를 보호하고 안구 부피보다 훨씬 더 큰 부피를 가지고 있는 안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내용에서 보시면 약 5배 부피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참고사항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안구의 부피와 안화의 부피를 간단하게 다시 알려드릴게요. 안구의 부피는 약 6.5cc 정도 되고요. 안화의 부피는 약 30cc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5배 정도 된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숫자를 정확하게 외우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해부학적 구조를 내가 그림을 통해서 이미지를 잘 만들어 놓으시면 일단 안구와 안화의 부피 차이는 눈으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빠르게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기출문제 중에서도 이 안구 부피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보기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까지는 안구의 막성 구조와 또 내용물에 대한 부분들 차례대로 살펴봤고요. 이번 영상부터 해서 다음 영상도 계속해서 안구 부속기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안화 이후로 눈꺼풀과 결막이라고 하는 구조물에 대해서 특징 정리해보고 또 관련된 문제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